러시아가 30년 만에 최대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지난주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한 동방경제포럼도 개최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행보들을 동북아 문제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데요. 러시아 안수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동방경제포럼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를 또 언급됐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11일부터 3일간 제4차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일명 EEF 2018이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극동 연방대학 캠퍼스에서 60개국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본 포럼에서 남북러 대표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극동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는 3자 협력이 필수적이며 당면 사업으로는 한반도 종단 열차와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연계를 기반으로 가스, 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한반도 해빙기에 관심을 보인 푸틴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대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북미 관계 정상화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양측의 노력을 지지하며 곧 있을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 등 한반도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러시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금년 이루어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연이어 진행된 북미 회담은 한반도에서의 급변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 본 포럼에 참가한 주요 지도자들의 회담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주변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지만 러시아도 유엔과 육자회담 등의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회의에서 자국의 공식 입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어느 때보다도 냉랭해진 상태라는 것이고 이러한 관계가 자칫 해빙 무드에 있는 한반도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중재자로서 회담이 이어지도록 역할을 한 것처럼 러시아와 미국의 신냉전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중재 역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네, 러시아가 시리아 문제 등 국제 이슈에 언제나 존재감을 나타내는데 그에 맞는 책임감도 꼭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러시아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유엔에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시리아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냉전과 분단의 결과인 한반도 문제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시리아 문제는 시리아 내부의 다양한 갈등 구조가 근본 원인이지만 동시에 중동에서의 영향력과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관련 국가들 간의 간섭이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시리아 내전은 전 유럽을 유랑하는 40만 명의 전쟁 난민을 만들어내었고 이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 강대국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러시아가 국제 문제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로 바로 서고 특별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선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러시아와 미국,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